예,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첫 번째 1교시는 3계층 신경망 구현과 신경망 출력층 설계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3계층 신경망부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 출력층 설계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3계층 신경망을 구현하기 전에 어떤 네트워크를 구현할지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학적인 표현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층이 두 개고 그리고 은닉층은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은닉층은 노드 3개, 두 번째 은닉층은 노드 2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 이렇게 있습니다. 출력층은 노드 2개. 그래서 출력층이 이렇게 노드 2개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류 문제라는 걸. 자, 그래서 요거의 각각의 요 가중치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 가중치를 표현할 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입력층에서 두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로 갈 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는 W의 1, 2의 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요거는 첫 번째 층의 가중치라는 첫 번째 층의 가중치라는 얘기고 1, 2는 보통 요거는 거꾸로 많이 써요. 그래서 두 번째 요게가 보내는 쪽이고 여기 앞에 있는 1이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돼 있는데 요는 2는 앞층의 두 번째 뉴런이라서 2라고 썼고 요 1은 받는 쪽 다음 층의 첫 번째 노드라는 의미에서 1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W에 1, 2, 1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다른 것도 표현해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x1에서 a1로 갔죠. 요거는 첫 번째 층에서 첫 번째 층으로 갔으니까 w에 1, 1 이렇게 쓰고 첫 번째 층의 가중치라서 1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는 요 수신단이 1이면은 요거는 바이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요 보내는 쪽은 표현을 안 하고요. 받는 쪽만 표현을 합니다. 받는 쪽에서는 B가 1이니까 그냥 1로 표현을 하고 첫 번째 층의 가중치 그 편향이니까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W12랑 X2랑 곱한 값이랑 W11이랑 X1이랑 곱한 값이랑 B1이랑 1을 당연히 곱해주는 거고 B11이랑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값이 A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W11 곱하기 X1, W12 곱하기 X2, 그 다음에 B1 이렇게 더해지면은 A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1이다.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벡터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A, 매트릭스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입력층 있죠? 요 X라고 놓고 가중치 W 곱하고 더하기 B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의 각각을 이제 정의하면 되겠죠. 요 A 같은 경우는 요거가 뭉쳐져 있는 값이라서 A1은 A11 더하기 A21 더하기 A31 더하기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로 나오고 요 X 같은 경우는 X1이랑 X2가 뭉쳐져 있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B는 수신층에 기반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해서 B11, B21, B31 이렇게 뭉쳐져 있는 값.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스 곱하기 하면은 X 곱하기 W 더하기 B 하는 A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W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W랑 X랑 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수학 모양이 나오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2행 3열, 그 다음에 요거는 1행 2열. 그러니까 1행 2열 곱하기 2행 3열이니까 2 없어지고 1행 3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1행 3열이니까 1행 3열끼리 이제 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행 3열 A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요 차원이 맞아야겠죠. X랑 W랑 곱했을 때 그 차원이 맞아야 이제 곱셈이 성립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numPy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x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행 1행 2열이죠. 1행 2열. 1행 2열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2콤마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파이썬에서는 2콤마. 이게 1행 2열이라는 뜻이에요. 1행 2열. 그래서 랜덤한 숫자로 발생을 시켰어요. 랜덤한 숫자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x 값이 정해지고 그거에 x 값을 한번 찍어보면은 1행 2열 값이고 각각은 0.68, 0.75 값이 되고 쉐이프를 찍어보면 1행 2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W1은 2행 3열이니까 2행 3열을 이렇게 랜덤한 값으로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W1을 찍어보면은 이런 값이 되고 쉐이프를 찍어보면 2행 3열이다. 그래서 1행 2열 곱하기 2행 3열이니까 곱하면 1행 3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B1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B1 같은 경우도 1행 3열이니까 3콤마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쉐이프를. 그러면은 1행 3열에 랜덤한 숫자가 발생이 되고 그 값을 찍어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쉐이프를 찍어보면 1행 3열 3콤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 A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A는 매트릭스 곱하기는 numPy의 도트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numPy 도트하고 x 곱하기 w1 하면은 요 두 매트릭스가 곱해진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b1 해주고 그러면은 a1이 이제 나오죠. a1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1행 3열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층 신경망을 구현했어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활성화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 결과값에다가 활성화 함수 h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a 값을 찍어보면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를 적용할 거예요. 시그모이드는 define 시그모이드 x return 1에 1 더하기 numPy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해서 우리 시그모이드 알고 있는 그 정의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에다가 a1 값을 집어넣어서 z1 값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z1 값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고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1행 3열. 그래서 쉐이프가 변하지는 않아요. 쉐이프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0.58, 0.68, 0.5라는 값이 시그모이드를 거치면은 요런 값이 된다. 이런 값이 된다. 값이 뭐 늘어나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1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무조건 1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층에 대해다 출력 값에다가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서 G1과 G2와 G3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다시 두 번째 층에 새로운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입력이 돼서 새로운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새로운 출력들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표현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두 번째 층이니까 W에 2, B에 2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송신에서 수신으로 가니까 송신에서 수신, 송신에서 수신, 송신에서 수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로 가니까 1. 요거는 두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로 가니까 2, 1. 세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로 가니까 3,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니까 2, 2, 2 이렇게 되고 B는 첫 번째 그 수신 받는 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1이라고 그냥 써주고 두 번째 층이라서 B2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요 A1은 어떻게 되겠어요? A1의 2는 G3 1 곱하기 W13 2 하고 더하기 G2 W 곱하기 W122 하고 더하기 G11 곱하기 W112 더하기 B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요거를 똑같이 우리 이제 한번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은 W2도 똑같이 랜덤으로 3행 2열로 정의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W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삼행 이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 받는 쪽. 그래서 삼행 이열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행 삼열이었어요. 그쵸? W 보시면은 이행 삼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에서 세 개로 가니까. 그래서 이행 삼열, 삼행 이열, 이행 이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 W는 이렇게 삼행 2열로 간다. 삼행 2열로 간다. 그래서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정해주고 쉐이프 찍어보면은 삼행 2열.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행 2열이 되겠죠. 1행 2열. 두 개의 값으로 가니까 하나, 둘, 두 개로 가니까 1행 2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2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입력 G1이랑 W랑 곱해가지고 B를 더해주면 되겠죠. G1이랑 W2랑 곱해주고 B2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그게 A2다. 그래서 A2를 결과값이고 여기다가 활성함수 적용하면은 새로운 G2가 나와요. 그래서 G2를 쉐이프를 찍어 보면은 1행 2열이 나오겠죠. 1행 2열, 1행 2열. 그래서 요 보면은 1행 2열이 나온다. 그래서 W는 3행 2열이고 3행 2열이고 G1은 1행 2열이니까 1행 2열 곱하기 G1은 1행 3열이죠. G1 1행 3열. 3개죠, 3개. 그래서 1행 3열 곱하기 3행 2열 하면은 3, 3 없어지니까 1행 2열이 되고 B2도 1행 2열이죠. 그래서 1행 2열 되고 결과값은 1행 2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1행 2열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의 신호 절단도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층 2층에서 3층으로 출력층으로 가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의 출력층 G12, G22 요게 새로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W를 곱해주면 되고 W는 2행 2열이겠죠. Z는 G는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1행 2열이죠. 1행 2열 곱하기 2행 2열 그러니까 1행 2열이 되겠죠. 거기다가 B는 1행 2열이니까 같이 더해서 A는 1행 2열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13은 G12 곱하기 W11 3 더하기 G22 곱하기 W123 더하기 B13 이렇게 하면은 A13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층의 활성화 함수는 이제 렐루예요. 렐루로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 렐루 그 구현하는 것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디카피를 x로 한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인덱스를 찾아서 그거는 해당 값을 다 0으로 세팅하겠다. 그래서 렐루를 이렇게 정의하고 W3는 2행 2열이죠. 그 다음에 B3는 1행 2열. 해서 G2 곱하기 여기 G2 곱하기 W3 한 다음에 요 B3를 더해주면 되죠. B3를 더해주면은 A3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3를 새로운 활성함수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렐로에다가 A3를 넣어주면은 결과값 R이 나온다. 그래서 R을 찍어보면은 요런 값이 나오고 R의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1행 2열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거를 기반으로 파이썬으로 상계층 신경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운 거 기반으로 입력은 1행 2열이고 첫 번째 층의 가중치는 2행 3열, 두 번째 층은 3행 2열, 끝에 층은 2행 2열, 그 다음에 B1은 당연히 1행 3열, 1행 2열, 1행 2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원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클래스에 기반해서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클래스를 만들고 3레이어 네트워크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의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인 네트워크
요거가 생성자고 여기서 하는 일은 신경망 네트워크 변수를 초기화, 랜덤을 사용해서 numpy random.random 있죠? 그걸 사용해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네트워크 추론 연산은 forward로 진행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수명으로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트워크하고 키워드는 W1, W2, W3 그리고 이제 그 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1, B2, B3라는 키워드로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에 기반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비디오를 멈췄다가 구현을 해 보시고 다시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구현을 했다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numpy 라이브러리 정의하고 시그모이드와 렐로 활성화 함수를 정의하고 어, 어, 요 예, 그리고 요거 보니까 이거 생성자는 아니고 그 클래스는 아니고 그냥 함수로 구현을 했네요. 그래서 요 초기화 함수인데 요거는 init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forwarding 연산은 이렇게 forward 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init 네트워크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변수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W1 요거는 랜덤.랜덤으로 이행 3열로 해서 이제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B1 같은 경우는 1행 3열로 해서 넣고 W2는 3행 2열이었죠. 3행 2열. 그다음에 W3는 2행 2열이었고 B2는 1행 2열, B3는 1행 2열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고 이제 값을 이제 랜덤으로 이제 정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리턴했어요. 그럼 이니 네트워크 하면은 요 초기화된 변수 값으로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이제 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forward가 이제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겠죠. 그래서 이 forward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W1과 W2, W3 이 키워드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W1과 W2와 W3에 넣고 B1, B2, B3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값이 나오는 거를 요 B1, B2, B3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forward 네트워크를 이제 행렬 곱하기를 이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numpy 도트 그래서 그 행렬 곱하기 해서 입력 x랑 w1 가중치 곱해주고 b1 더해주고 a1 나오고 a1을 활성함수 시그모이드를 태워서 z1을 뽑아내고 z1은 새로운 입력이 돼서 w2랑 곱해지고 B2랑 더해지고 A2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로 다시 이제 활성함수를 넣고 그래서 그 출력이 G2가 되고 그 G2는 새로운 세 번째 층의 새로운 입력이 되고 W3랑 곱해주고 B3를 더해주고 A3 뽑아내고 이거를 새롭게 또 이제 이렇게 활성함수를 태워가지고 출력 Y를 뽑아내는 이런 구조로 되겠죠. 그래서 1인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변수를 뽑아내서 요 네트워크 변수를 forward 네트워크에다 넣어주는 거죠. 입력 x를 이렇게 1행 2열로 값을 정의한 다음에 네트워크와 입력값 x를 이제 넣어줘서 forward에 태우면은 결과값 y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 y를 찍어보면은 0.79, 그 다음에 1.2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요 구현을 한번 해봤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백워드까지 해가지고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할 텐데 그거 전에 한번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 이제 재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계속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출력층을 한번 설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출력층이라는 거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본 저서는 이제 주로 본 이제 강의는 주로 이 분류에 많이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출력층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분류. 분류라는 거는 최종 출력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클래스에,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들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고 인물의 성별이라든지 개 고양이인지 이렇게 맞추는 게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클래스가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구분이 돼 있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도 개, 고양이로 이렇게 두 개로의 클래스로 사전에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소가 나왔다. 그럼 개나 고양이 중에 매핑이 안 되겠죠. 근데 아니, 개나 고양이 둘 중으로만 매핑이 되겠죠. 소가 나왔을지라도 소가 없으니까, 소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요 이 분류 문제는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들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선택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에 가까운 거고, 그다음에 회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분류 말고 회귀. 이건 이제 주관식에 가까워요.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주관식이다. 그래서 사진 속 인물의 몸무게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우리 1강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보긴 했었죠. 그래서 출력층을 분류 아니면 회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 강의에서는 이제 분류에 주로 초점을 맞출 거예요. 분류. 그래서 이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 주로 소프트맥스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A라는 출력층이 나왔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 A라는 Y라는 이제 A에서 이제 Y라는 이제 출력층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출력층으로 이제 태울 거예요. 출력층 소프트맥스. 출력층이라 함은 요 첫 번째 클래스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0%, 두 번째 70% 이렇게. 근데 요거 현재는 요 Y 값을 출력해 보면은 Y 값이 어떻게 돼요? 0.7과 1.2 확률 값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떤 대소 관계는 있어요. 물론 1.2가 더 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두 번째 클래스구나 라는 거는 도출할 수 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나누는지는 요거 가지고는 이제 알기가 힘들겠죠. 그거 값을 도출해 주는 거예요. 뭘로? 네, 소프트맥스 함수로. 그래서 요 y 값이 있으면은 요 a 여기서 보면은 요 a가 아까 전에 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은 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요 첫 번째 층이 요 이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각각을 익스포넨셜을 취해 줍니다. 지수를 취해 주고 그거의 비례적인 값으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익스포넨셜 a 1, 요거는 exponential a2, 이거는 exponential an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다 더해주고 그 중에서 요거에 대한 값. 그러면은 exponential a1 더하기 exponential a2 더하기 exponential a 뭐 n이 나왔다. 그 중에서 exponential a1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y 값을 다 모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구하면은 y1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y1 값이랑 y2 값이랑 yn 값을 다 더하면은 여기 1이 돼요. 1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A1은 A1 exponential A1을, 그리고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exponential A1 더하기 exponential A2 더하기 쭉쭉쭉 AN까지 다 더한 거가 되죠. 그래서 요거 exponential을 취한 거를 다 더한 것분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exponential 값이 이제 A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되고, 이 A 값을 K 값을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가 위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1이 된다. 그래서 확률이죠. 요 각각의 값을 다 더하면 1이고, 요 각각은 어떤 비율적인 값, 0에서 1 사이 어떤 비율적인 값으로 표현되니까 이거는 확률 값으로 변환돼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확률적인 값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확률적인 값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소프트맥스는 이런 정의다. 이런 정의다라는 거. 그래서 클래스별 출력 값은
0에서 1 사이의 정기화된 비율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결과물 YK의 합은 항상 1이다. 이거를 다 더하면 1이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클래스별 소프트맥스 함수 출력 값을 확률로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로그래밍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init 네트워크 했고 forward 했었죠. 그래서 요 결과값이 나왔는데 요 결과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소프트맥스를 집어넣으면은 소프트맥스에 요 y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비율적인 값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이고 40%, 60% 해서 어떤 확률적인 값으로 나왔죠. 예,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소프트맥스 함수로 이제 나타내 봤고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오버플로우라는 게 가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 지수 함수에 너무 큰 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 나러 넘버가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러 넘버라는 거는 이제 오버플로우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이 만약에 8비트다. 그럼 2의 8승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값을 벗어나는 큰 숫자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더 넘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익스포넨셜 900승, 익스포넨셜 1000승, 익스포넨셜 1100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피니티 인피니티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너무 큰 수니까 오버플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무한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값의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큰 수여가지고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러 넘버 그래서 이제 그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 그 비트 연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00승, 1000승, 1100승 요거가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소프트맥스 함수가 어떤 확률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연산이 안 돼서 비례적으로 익스포넨셜 900승, 1000승, 1100승이면은 요거를 일정 숫자로 다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900승, 1000승, 1100승이면은 요거의 최대 값을 구해봐요. 최대 값을 해보면은 뭐가 돼요? 1100이 되죠? 그래서 1100 값으로 다 빼주는 거예요.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 빼기 1100, 1000 빼기 1100, 1100 빼기 1100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랑 마이너스 100이랑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빼서 구해 보면은 값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압도적으로 요게 높죠. 요거는 그냥 0.00000000 그러니까 0이 87개 있고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0이 가까운 거. 이것도 0이 44개 나오고 3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0이 가까운 거. 그건 이제 거의 나머지는 1이겠죠. 그래서 여기 압도적으로 큰 숫자죠. 사실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요게 이제 어 요거에 비하면은 익스포넨셜 200승이 더 큰 거고 이거는 익스포넨셜 100승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큰 숫자다.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확률이 나머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확률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전개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를 한 거다. 빼기를 한 거다. 이게 너무 커서.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값 C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약분되니까 동일한 숫자죠. 원래 기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똑같은 값 C를 곱해주고 C가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로그 C가 되고 여기 가루가 빠졌네요. 로그 C가 되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C 빼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 마이너스 C 프라임은 로그 C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플로우 대책으로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C라는 값을 빼기를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대비한 소프트맥스까지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빼기 C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4주차 1교시는 3계층 신경망을 구현하고 신경망 출력층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엠니스 데이터셋에서의 3계층 신경망 구현, 배치 처리 및 동작 시간 비교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어요.